평범해 보이는 이 소년의 이름은 소문, 카운터입니다. 영혼을 세는 자라는 의미의 카운터는 쉽게 말해 악귀를 잡는 사람들인데요. 카운터는 사후세계인 융에 살고 있는 융인과 연결되어 크게 세 가지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몇 배가 되는 힘을 갖게 되고, 상대방을 만졌을 때 그 사람의 기억을 읽고 조작하는 능력을 갖게 되며, 융의 땅을 밟은 악귀를 캐치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치유 능력 같은 특수한 능력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카운터는 이 능력으로 악귀를 붙잡아 악귀와 악귀가 살해한 영혼들을 융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귀는 7년 전 사후세계인 융에서 도망쳐온 악귀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악귀는 총 3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악귀가 숙주인 인간의 몸에 들어가 있기만 한 상태인 상급, 숙주가 살인을 저질러서 악귀와 숙주가 대화를 하며 힘이 점점 강해지는 단계인 2급, 이때 악귀에게 희생당한 피해자의 영혼은 숙주 몸 안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단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과 스피드를 갖고 있으며 염력 같은 특수한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1급이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카운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쓰고 영원불멸의 삶을 사는 완전한 악이 되는데, 카운터의 임무는 악귀가 완전한 악이 되기 전 융으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문이가 속해 있는 A팀에서 쫓고 있는 악귀가 바로 3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청신과 백향이라는 악귀인데요. 지청신은 소문이가 들어오기 전 A팀 소속이었던 철중을 죽인 인물로, 소문이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7년 전 소문이의 엄마 하문영과 아빠 소건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인 인물입니다. 즉, 두 사람의 영혼이 지청신에게 잡혀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미 악기 2단계를 넘어선 지청신은 염력을 사용하며 융의 땅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한 매우 위험한 악기인데요. 우연히 소문이와 마주친 지청신은 염력을 이용해 소문이의 손을 공격하고, 소문이가 던진 칼에 의해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추여사는 다친 소문이의 손을 무사히 치료해주지만, 도망친 지청신은 소문이를 향한 복수를 계획하며 백향이를 찾아내 자신의 부하로 삼습니다. 지청신과 백향이는 소문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납치하는데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발견한 소문이는 연이어 지청신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진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문이는 엄청난 분노와 함께 염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융의 땅이 없는 상황이라 악귀를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모탁은 소문이를 대신해 지청신이 쏜 총에 맞고 마는데요. 가모탁을 살리는 것도 지청신을 이기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소문이가 융의 땅을 불러온 곳이죠. 그냥 융의 땅이 아닌 소문이가 불러온 융의 땅은 팀원들의 힘을 최대치로 강화시키는데요. 도망가는 지청신을 염력으로 들어올린 소문이는 그를 제압한 뒤 지청신을 직접 소환하고 비로소 융에서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지청신과 백향이를 모두 소탕하고 중진시에는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카운터들은 아직 안심할 수 없었는데요. 아직도 수많은 악귀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중 하나인 마주석은 교도소에 있는 인물로, 카운터들이 마주석을 찾았을 당시에 가해자로 법원에 출두해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사기 피해자였던 그는 이로 인해 아내와 딸을 잃게 되었고, 이를 복수하기 위해 사기 가해자들을 죽이고 법원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주석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악귀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하나는 그를 보며 그동안의 악귀와는 달리 선한 눈빛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운터들은 교도소에 있는 마주석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한편 언제 1급 악귀가 나타날지 모르기에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소문이는 자유롭게 융의 땅을 불러오고 염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다른 카운터들 역시 소문이처럼 염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합니다. 매번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연습하던 카운터들은 마침내 가모탁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테니스공 하나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요. 같은 시각 홍콩에서는 3명의 새로운 악귀가 나타납니다. 웡이라는 거구의 사내는 냄새를 이용해 동족인 악귀를 개치하며, 단발머리 여자 갤리는 웡의 능력에 빠른 스피드와 더불어 기억을 조작하는 능력과 염력을, 그리고 이들의 리더인 필광은 염력과 치유 능력까지 갖고 있는 악귀로 완전한 악에 가까워지고 있는 1급 악귀들이었는데요. 카운터들이 융의 땅을 이용해 악귀를 캐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운터들조차 모르고 있는 융의 땅에 높이 제한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이들은 이를 이용해 순식간에 홍콩 카운터 2명을 죽이고 한국으로 향합니다.
목숨을 잃은 홍콩 카운터 중 한 명은 무려 카운터 교관이었기에 카운터들은 충격에 빠지고 각 나라에는 주의보가 발령되는데요. A팀과 B팀으로 나뉘어져 있던 한국팀 역시 하나로 합쳐지고 새로운 카운터를 뽑습니다. 자신을 저스틴이라고 불러달라는 나적봉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자신감이 많다 못해 흘러넘치는 나적봉은 카운터 능력에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소문이는 마치 자신이 부모님을 잃었을 때를 보는 것 같은 준이라는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누가 봐도 가정폭력을 당하는 게 분명한 준이의 얼굴을 본 소문이는 카운터가 민간인의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차마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가정폭력으로부터 준이의 엄마와 준이를 구해주고 이를 계기로 필강의 동생이 속해 있는 신중진파 조직을 수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악귀 3명도 중진시에 도착하는데요. 필강은 동생을 만나러 갔다가 중진시에 카운터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자신들과 같은 1급 악귀를 찾기 시작합니다. 웡은 마주석을 찾아내고 필강은 카운터들을 잡기 위한 함정을 파는데요. 소문이가 준이와 준이의 엄마를 구해주는 기억을 본 필강은 준이의 엄마를 납치한 뒤 카운터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다행히 카운터들은 최작물의 연기로 필강의 함정을 빠져나오지만 뒤늦게 준이의 엄마가 잡혀간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완전한 악에 가까워지고 있는 악기를 그냥 상대하긴 어렵기에 카운터들은 소문이에게 기다리자고 합니다. 소문이는 알았다고 하지만 차마 준이에게 자신의 고통을 알게 할 수는 없기에 혼자서 악기를 처리하러 악기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필강과 웡을 잡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갤리는 가까스로 도망치는 데 성공해 웡이 말했던 마주석을 만나러 향합니다. 마주석은 아직 몸 안의 악기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염력을 사용하고 마치 카운터처럼 융의 땅을 이용해 악기를 보는 상태였는데요. 놀라운 마주석의 능력에 켈리는 그의 안에 있는 악기를 깨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한편 카운터들은 소문이와 전부터 해오던 염력 훈련을 비롯해 피드, 사격 훈련들을 시작합니다. 켈리는 융의 땅을 피해 숨어버리지만 카운터들은 나적봉의 능력을 이용해 갤리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때마침 잠에서 깨어난 갤리가 밖으로 나오자 소문이는 곧 땅을 불러오지만 땅이 오지 않자 당황합니다. 그리고 곧 융의 땅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갤리는 그런 카운터들을 비웃으며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들지만 그간 훈련의 성과로 가까스로 갤리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갤리가 소문이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소문이는 코마 상태에 빠져버리고 마는데요. 이로 인해 소문이와 연결되었던 위겐 역시 카운터와 계약을 맺는 장소인 화이트 그라운드로 오게 됩니다. 위겐은 화이트 그라운드에서 하염없이 소문을 부르고 마침내 대답이 들려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소문이를 열심히 설득하던 위겐은 이어지는 소문이의 말에 놀라 주위를 둘러봅니다. 카운터 계약을 맺을 때 화이트 그라운드에 있던 한국 카운터들이 모두 모여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건 개인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기억으로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현실 세계에서는 이상하리만큼 모두들 소문이 생각을 하고 힘이 강화된 걸 느낍니다. 화이트 그라운드에서 소문이는 자신도 모르게 카운터들에게 융의 땅의 기운을 주고 있던 것인데요. 연이어 소문이는 곧 위겐을 기억해내는 데 성공하고 카운터 계약 없이 코마 상태에서 스스로 깨어납니다. 한편 악기가 깨어난 마주석은 곧 악기와 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주석이 살인을 저지를 만한 인성이 아니기 때문에 악기는 마주석의 약점인 가족을 건들면서 살인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고 마주석은 교도소를 탈옥한 뒤 자신의 가족을 죽게 만든 진짜 가해자 백두기획 사기단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기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죽이며 놀라울 정도로 완전한 악에 빠르게 가까워지는 마주석은 마치 필광처럼 염력을 쓰고 상처를 치료하며 역으로 융의 땅을 이용해서 카운터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쫓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융의 땅을 피해 다니는 마주석 때문에 카운터들은 직접 발로 뛰며 마주석을 찾기 시작하고 이때 다시 한번 나석봉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데요. 그 사이 더욱 많은 살인을 저지른 마주석은 악기가 바라던 대로 완전한 악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카운터에게 분노한 마주석은 카운터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공격한 마주석은 순간 하나의 기억을 잃게 됩니다. 하나 역시 백두기획 사기단의 피해자였으며 아주 먼 과거에 자신이 죽어가는 하나를 살렸던 것을 알게 된 마주석. 일순간 자기 자신을 되찾은 마주석은 자신이 만든 상처를 치료해주고 사라집니다.
오히려 카운터들을 치료해주고 자리를 피한 마주석에게 분노하던 아끼는 순간 자신이 바라던 순간이 왔음을 느낍니다. 아끼는 순식간에 마주석의 몸을 차지하고 완전한 악이 되는데 성공하는데요. 반대로 마주석은 자신의 몸 안에 갇혀버리죠. 완전한 악이 되는데 성공한 아끼는 카운터들을 해치우기 위해 마주석 흉내를 내며 카운터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카운터들은 이를 알아차리고 소문이는 곧 융의 땅을 불러오는데요. 하지만 이 땅은 이제 완전한 악인, 악기도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섣불리 땅의 힘을 쓰면 오히려 카운터들이 역공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주석은 마지막 힘을 끌어내 악기를 붙잡는 데 성공하지만 동시에 숙주인 마주석 본인의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대로 그가 죽어버리면 악귀가 먹은 수많은 영혼까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숙주를 죽이지 않은 채 융에 소환해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그때 소문이는 자신이 불러오던 융의 땅을 모두 꺼버리고 카운터들 각자에게 땅의 능력을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악기를 숙주의 몸에서 끄집어내서 바로 융으로 보내버리기까지 합니다. 말 그대로 경이롭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소문이의 능력. 그렇게 카운터들은 무사히 완전한 악을 소탕하는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가 경이로운 소문 시즌1, 시즌2의 줄거리인데요. 140화가 넘는 분량의 줄거리를 압축한 내용이라 꼭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 웹툰입니다. 중간중간 숨겨져 있는 소문이의 능력에 대한 복선과 시즌2에 나오는 마주석과 관련한 이야기, 거침없이 진행되는 전개까지 모두 겸비한 웹툰이라 저는 보면서 울기도 하고 정말 재밌게 본 웹툰인데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